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풀셀프 드라이빙 자체에 있어서 원타임 페이먼트는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이니까 원타임 펄처스는 이제는 끝이 나겠다. $8,000가. 요거 내는 건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먼슬리로 $99 내는 걸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이 이용하게 하겠다. 그 다음 구독 경제로 가겠다. 그것도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의 다른 것보다는 풀셀프 드라이빙의 지금 매출을 알기 위해서는 어넌드 레버뉴 있죠. 이거는 부채로 있다가 나중에 일단 매출로 잡히는 건데,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 한 $3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 다른 것보다는 지금 한 948억 정도 되고 있죠. 총 매출이익이. 거기서 한 36억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3%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총 매출의 한 3%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은 그것이 2017년도, 6년도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 의미에서 아무래도 주가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금 통장에 꼽히고, 다른 것보다는 대차대조표상이라든지 손익 개선상이 지킬 때, 그때부터는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걸 미리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잠재력은 크지만 단기적인 압박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로보택시 플랫폼을 장기적인 주요 수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35년도까지 연간 매출이 $2,500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6년도가 아무래도 해당 주식의 총매제가 될 풍부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로보택시의 확장, 그 다음에 옵티머스 생산, 무인 완전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 출시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 ROI가 매우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의 보급률이 한 30%,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50%로 했을 때 마일당 원 $1 정도의 가격을 가정했을 때는 한 2조 7천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한 9천억 달러, 즉 말해서 주당 한 $250에 지금 이제 상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옵티머스와 풀셀프 드라이빙의 라이센스 계약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펀더멘털에 대해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인데 2016년도, 7년도에 실적 전망치를 시장의 컨센보다 좀 낮게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 가격 변동,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의 수익화 모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마진의 압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로보택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를 포함한 AI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의 확장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내년에 실적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부분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용량이 가동됨에 따라서 설치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라든지 관세로 인해서 마진이 좀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실적에는 좀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호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빠질 때마다 일단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테슬라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철벽의 재무구조다. 내부 자금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높은 유동성,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 캐시프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확고한 자본 리드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드는 AI 로보택시 분야에서 전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어비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4분기 기준에서 테슬라는 $440억 유동성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0년도에 $200억 상당하는 그런 캐펙스 계획에 일단 마련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설비 투자는 정유 공장, LFP 배터리, 그 다음에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 세미트럭, 그 다음에 신규 메가 팩토리, 옵티머스의 로봇 생산 라인, 이런 6개의 제조 시설에 투입할 예정에 있다. 즉 말해서 외부 자본 없이도, 조달 없이도 이러한 전환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우려가 없다는 것들, 특별히 12개월간에 $147.5억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테슬라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BITDA 있죠.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의 가치를 갖다 영업이익으로 나눈 건데, 가장 많이 주는 배수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328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328불보다도 지금 많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평가되는 것들을 앞에서 본 모든 성장이 이걸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것이 가능하냐? 자, 그것이 문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지금 로보택시에서 계속해서 일단 좀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줘야만이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마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좀 찍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이 테슬라 지금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불에서 지금 이제 380불대 있죠. 자, 그 라인대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밸류에이션의 조정이냐, 자, 아니면 일단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더 많이 나타낼 거냐. 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많이 빠지면은 약간씩 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고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편의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건데, 자, 요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AI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미국의 자율주행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고,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자동차 회사? 아니면 바퀴 달린 인공지능 회사?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가치가 무려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엄청난 숫자 뒤에 숨겨진 역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 가치는 1조 4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역설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월스트리트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신문기사 헤드라인에서는 안 보이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테슬라 전략의 속살을 한 겹 한 겹 벗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근데 테슬라 공장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해답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회사의 재무제표, 그 빽빽한 숫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연 수익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미리 받아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소프트웨어 판매 대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테슬라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FSD 관련 이연 수익이 얼마나 쌓여 있냐면요. 무려 3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건 아직 회계상으로는 매출로 잡히지 않은 말 그대로 미래의 수익인 셈이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단순한 부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잠재적 이익이 가득 담긴 거대한 저수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FSD 기능이 완성돼서 고객에게 딱 전달되는 그 순간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다 순이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이익의 저수지에 있는 물을 어떻게 끌어다 쓸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사업 모델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020년 2월에 내린 아주 과감한 결정입니다. 기존에는 FSD를 사려면 8,000달러라는 큰 돈을 한 번에 내야 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린 거죠. 대신에 훨씬 부담 없는 월 99달러 월 구독 모델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문턱을 확 낮춰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FSD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어도비 구독하듯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그것도 마진이 아주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FSD 구독자를 늘리는 건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팔아서 돈을 더 벌겠다, 여기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그리는 최종 그림, 그 궁극의 비전인 로보택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 운전 좀 편하게 해주는 보조 시스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사이버캡이라는 전용 차량을 만들어서요. 이걸로 완전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인 거죠. 여기서 바로 그 파괴적인 잠재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운전자가 없어지니까 사이버캡의 1마일당 예상 비용이 얼마냐면 단돈 20센트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타는 우버나 리프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내 차를 직접 모는 것보다도 훨씬 싸요. 기존의 차량 공유 시장, 아니 개인 소유 자동차 시장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비전이죠. 하지만 이렇게 멋진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죠.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바꾸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테슬라는요, 2026년 딱 한 해에만 설비 투자에 얼마를 쏟아부을 계획이냐면 무려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7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길이 아직 보장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산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힘든 척의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캘리포니아와 같은 핵심 시장에서는 아직 상업용 허가도 못 받았어요. 게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다 보면 현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재정적 압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 걸까요? 월스트리트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각 사업부를 따로따로 떼어서 가치를 매긴 다음에 전부 더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로 계산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슬라의 본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의 가치는요, 전체의 15%도 안 돼요. 바로 이 말이 시장이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사실상 로봇 회사다. 그러니까 시장은 더 이상 테슬라를 그냥 차 파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AI, 로보틱스 플랫폼으로 변신할 그 미래의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길에서 테슬라를 보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그냥 쇠로 만든 하드웨어 한 덩어리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대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일부, 하나의 노드를 보고 있는 걸까?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테슬라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꿈꾸는 미래의 가치로 평가받는 이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 여기서 단 하나의 법안을 두고 미국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혁신과 안전, 거대 기술 기업과 규제기관이 정면으로 맞붙는 말 그대로 정치 스릴러의 시작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법 하나가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 법안을 두고 한쪽에선 혁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재앙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일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이 셀프 드라이브 법안 HR 7300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싸움은 그야말로 기술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들이 내건 약속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4만.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매년 미국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고의 무려 94%가 바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지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이야말로 이 끔찍한 숫자를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내놓은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50개 주마다 규칙이 다 달라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연방정부가 딱 하나로 통일하자. 이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꽤나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첫째, 연방 우선 적용. 그러니까 주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고요. 둘째, 테스트 차량 대수를 기존 2,500대에서 무려 9만 대까지 확 늘려줍니다. 기업은 그냥 스스로 우리 차 안전해요 하는 안전평가서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짜 목표는 바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좋아 보이는 법안,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깊고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2026년 2월 10일 하원 소위원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2대 11, 딱 한 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거죠. 이 한 표 차이라는 게 바로 이 법안이 얼마나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양쪽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공화당은 혁신, 국가표준, 중국과의 경쟁 이런 걸 외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 이건 주 정부의 권한을 뺏는 거고 기업들한테 셀프 테스트를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드라마틱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법안을 처음 같이 만들었던 민주당 의원 데빗 잉겔조차 마지막 순간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몇 년간 같이 법안을 만들던 파트너마저 등을 돌릴 만큼 핵심 쟁점에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의 한가운데 정말 믿기 힘든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요, 모든 감독 권한을 딱 한 군데, 연방기관인 국가도로교통안전국, 그러니까 NHTSA에 몰아줍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안전장치처럼 보이죠.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라는 곳에 수장이 됩니다. 둘째, 바로 그 부서가 하필이면 당시 테슬라를 8건이나 조사하고 있던 NHTSA의 예산을 깎아버려요. 셋째, 그 결과로 NHTSA의 핵심 전문가 수십 명이 해고됩니다. 자율주행 안전부서 인력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넷째, 셀프 드라이브 법안은 이 모든 권한을 어디에 준다고요? 네, 바로 이렇게 속이 텅 비어버린 NHTSA에 주자는 겁니다.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수준이 아니죠. 해고된 NHTSA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연방정부 안에서 이 기술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0명에 가깝다. 이건 그냥 내부 고발이 아니라 사실상 규제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꺾입니다. 이 셀프 드라이브 법안이 논의되던 바로 그날 아주 흥미로운 다른 법안 하나가 슬그머니 통과됐거든요. 왼쪽의 셀프 드라이브 법안과 오른쪽의 세이프 엑시 법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규제를 풀어주는 거고 다른 한쪽은 단순한 하드웨어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타겟도 딱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자식 도어 핸들로 나뉩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상 정치적 거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큰 거, 소프트웨어 규제 풀어줄 테니 당신들은 이 작은 거, 도어 핸들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규제 강화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의 빅딜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무대는 최종 관문인 상원으로 옮겨갑니다. 이 모든 논란과 거래를 거친 법안, 과연 상원에서는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상원의 상황은 사실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은 53석뿐이에요. 산술적으로 민주당에서 최소 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죠. 그런데 이 법안을 맡고 있는 가장 큰 벽은 사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일자리였죠. 바로 전미 최대 화물 운송 노조 팀스터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율주행 트럭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들이 내건 요구 조건은 아주 단호합니다. 대형 트럭은 법안에서 아예 빼라. 그리고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일부 돌려줘라. 마지막으로 해고된 NHTSA 전문가들 전부 복직시켜라.
민주당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인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이 법안 하나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미래가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되는 거죠. 두 미래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은 빨라지겠죠. 하지만 거대 기술 기업들이 모든 걸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안이 실패하면요. 규제는 뒤죽박죽인 채로 남고 그 사이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저만치 앞서 나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느 쪽을 선택하든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로봇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 이 미래의 규칙을 과연 누가 써야 할까요? 기술을 만드는 혁신가들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인들? 그것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그냥 맡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그 답이 앞으로 미국의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